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21일 밤 10시입니다.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는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건 공무원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학자로서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와 공무원 신분을 분리를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좋습니다. 오늘 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틀 전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주최로 경기도 남양주시 어느 도서관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한 이야기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가지고 일본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한국 정권을 바꿔보겠다, 바꿔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아닌가. 이는 내정 간섭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학자적 판단이라는 단서를 따랐습니다. 조선닷컴에 실려 있는 이 발언 요지를 보면은 이 정권, 문재인 정권의 초조한 생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문정인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보수 세력은 문재인 정부를 혁신 정권이라고 본다. 일본에서 혁신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당이나 공화당을 뜻한다, 공산당을 뜻한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혁신 정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친북 친중을 하고 그래서 반일 반미를 하는 정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놓았다. 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역사 문제는 쉽게 해결이 안 되니 시간을 두고 천천히 풀되 북한 핵 문제나 중국의 부상 문제, 경제협력 등은 항상 협의하자고 이야기해 왔다. 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역사 문제 등이 해결이 안 되면 한일 관계도 정상적으로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짜증이 날만하지 않나. 엊그제 후지TV 논설위원이 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일 관계가 좋아진다고 하더라. 말이 되나?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결국 문재인 정권을 갈아야만 한일 관계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 보수 언론이나 보수 정당에서 등장하는 논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번 싸움의 본질은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예로 들며 한국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나쁜 나라라고 하는 것이고,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국가가 피해자 위에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취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문재인 정권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이 친문 세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세력에서는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합니다. 아베 수상이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기 위하여 경제보복을 한다고 하는 셈인데, 아니 국민이 선거로 세운 정권을 어떻게 외국 수상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번에 참패시켜 이 외교 게임에서 국내 지지 기반을 허물겠다고 해도 국민들이 호응하지 않으면 성사가 불가능합니다. 문정인 씨는 한국의 유권자들이 아베 선동에 넘어갈 것이라고 보는 모양인데 이렇게 자신감이 없습니까? 어쨌든 문재인 정권 내부의 초조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친문 세력, 조국 씨 등 친문 세력은 왜 도쿄로 가서 일본과 싸우지 않고 서울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만만한 국민들과 싸웁니까? 친문 세력이 갈 곳은 워싱턴이 아니고 도쿄입니다. 도쿄에서 가서 논리로서 정면 승부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도쿄에서 촛불 시위를 한번 해보든지. 그런데 자꾸 아베가 정권을 교체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편들지 않는 사람들, 국민들을 향해서, 그것도 한 10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적 세력이라든지 또는
친일파라고 몰아세우는데 이거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와의 게임에 질 경우에 한국의 우파가 협조를 안 해줘서 졌다, 이런 변명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미리 이런 약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건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설사 일본 정권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무시해버려야죠. 어떻게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경제 침략이라고 부릅니까? 한술 더 떠서 문재인 정권을 몰아내려고 한다, 이렇게 비명을 지르면은 아베 수상이 옳다, 잘 걸렸다 하면서 더욱 자신만만하게 압박을 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비명을 지르면은 이게 국제사회에서 먹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베를 상대로 한국이 과거에 그러했던 식으로 이기려면은 국제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냉랭합니다. 트럼프도 냉랭하고 중재 요청을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도 한국 편을 들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한국 편을 들지 않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그것은 아베 수상이 이번에 압박카드를 쓰기 전에 이미 중국에 손을 써놓았다는 거죠.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했습니다. 싸움은 이렇게 해놓고 하는 겁니다. 동맹국을 많이 만들어 놓고 상대를 고립시킨 다음에 치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런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상태에서 완전히 기습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군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있죠. 작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계에 실패한 장군입니다. 이미 작년 10월부터 일본이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만 아베가 허풍이다라고 판단하고 속수무책으로 있다가 지금 당해가지고 기습을 당해가지고 허둥대고 있는데, 어쨌든 조국 같은 이들의 아베에 대한 패배주의적 발언과 국민에 대한 협박성 발언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퇴로를 차단합니다. 싸울 때는 퇴로를 열어놓고 해야 합니다. 이게 자승자박이 되는데 스스로 자기를 묻는 걸 자박이라고 그러죠. 퇴로를 없애고 하는 전투가 있긴 있습니다. 그걸 배수진 전법이라고 합니다. 강을 등에 지고 하는 전투죠. 뒤로 밀리면 강에 빨리 죽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한다 이거죠. 그럼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인데, 단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배수진 전법을 쓰는 장군이 한니발처럼 위대한 지휘관이면 이게 통합니다. 배수진 전법이 먹히려면은 이 군인들이 지휘관을 믿고 일치 단결해야 합니다. 사생결단으로서. 그럼 초인적인 힘이 나옵니다. 반대로 지휘관을 믿지 못하고 그 군대가 서로 분열되어 있으면은 이것은 필망입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바로 신립이 탕금대에서 배수진을 쳤다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조선군이 훈련도 되지 않고 단결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제2의 신립이 되려고 합니다. 제2의 신립이 되려고 해요. 배수진을 쳐놓고는 아군한테 지금 총질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는 일본과의 싸움에서는 졌다는 걸 예상하고 국내전에서 이기는 걸 일종의 차선책으로 여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일본과는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싸우는 척 할 뿐이고, 본격적 전투는 비무장한 권력이 없는 보수 세력을 아주 코너로 몰아가지고 총선에서 앞선 거두기 위한 것을 차선책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 앞에서 무릎 꿇었다 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될 때 과연 국민들이 또 속을 것이냐, 그것은 그때 가봐야 합니다. 링컨의 말을 믿습니다. 모든 국민들을 잠시 속일 수는 있다. 모든 국민들을 잠시 속일 수는 있다는 겁니다. 일부 국민을 항상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을 항상 속일 수는 없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도 존중하고 한일 청구권 협정도 존중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 10월 징용공 배상 판결 때 두 대법관 권순일, 조재현 두 사람이 판결문에서 반대 의견에서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일본 정부나 기업을 끼우지 말고 징용공 배상을 대신하는 겁니다. 아니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겨서 그 결과를 승복하는 겁니다. 이마저 거부한다면은 아베, 문재인 둘 중 한 사람은 정치적으로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